2023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에는 도요셋이라는 이름의 작은 위성, 즉 큐브 위성들도 탑재되어 우주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도요셋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우주 탐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우주 미션이라고 자평한다. 우리나라 과학 위성의 계보가 우리별 1호부터 현재까지 30여 년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한 번도 과학 임무를 먼저 결정하고 위성 개발을 시작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과학 임무가 없는 국내 과학 위성 발사. 위성체 플랫폼은 수년에 한 번씩 개발되도록 계획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 틀에 넣고 찍어내듯이 똑같은 위성체 플랫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위성체에 들어갈 수 있는 탑재체들을 선정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과학 위성 발사는 최우선으로 과학 임무를 먼저 선정한다. 과학자들이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학 임무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 다음으로 최종 선정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학 탑재체들을 결정하고 이 탑재체들을 담을 수 있는 위성체 본체를 결정한다. 즉 무엇을 볼 것인지가 가장 먼저 결정할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를 밟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그런 이상적인 순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장 필요한 위성체 기술과 발사체 기술의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에 언제나 우주 핵심 기술 검증이 우선이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과학 위성 시리즈가 아닌 위성이나 계획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과학 목적을 가진 위성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편대 비행하는 작지만 높이 나는 도요셋. 그런 와중에 나를 비롯한 우리 연구자들은 판에 박힌 위성 개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다양한 과학 임무를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작은 위성인 도요셋 위성이다. 작은 위성을 개발한 이유는 당연히 처음 해보는 시도에 예산을 크게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성 자체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담아내야 했기에 우리 연구팀이 고심 끝에 선택한 아이디어가 바로 편대 비행이었다. 위성 여러 대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을 군집 비행이라고 한다. 군집 비행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위성과 위성 간의 거리를 완벽하게 제어하면서 위성의 대우를 맞추는 편대 비행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연구팀은 위성이 앞으로 나란히 종대 편대를 하고 옆으로 나란히 횡대 편대를 하도록 도요셋의 편대 비행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지구 저궤도에서 궤도 주기는 약 100분이다. 위성이 우주의 한 지점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관측했다고 해도 다시 그 지점을 지나가기까지 100분이 걸린다는 뜻이다. 만일 위성 4대가 앞뒤 같은 간격으로 나란히 비행하고 있다면 어떨까? 25분에 한 대씩 그 지점을 지나가도록 할 수 있다. 위성이 100대라면 1분에 한 대씩 지나가게 할 수 있다. 100분 간격의 데이터보다는 1분 간격의 데이터가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과학자들에게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우주의 다양한 지점에서 동시에 관측한 데이터는 다다익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요셋 위성 4대가 종대 비행과 횡대 비행을 시도하면서 편대 비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을 것이다. 2023년 5월 25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드디어 발사되었다. 발사 과정은 예상했던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발사체는 목표 지점인 550km 지점에 정확히 도착했고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시작으로 큐브셋들을 차례로 우주로 사출했다. 발사 이후 13분 3초에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사출되었고 순차적으로 저스텍 큐브 위성, 루미르 큐브 위성, 카이로 스페이스 큐브 위성, 마지막으로 도요셋 위성 4기가 발사체에서 분리되었다. 하지만 도요셋 4기 중 1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주로의 여정을 출발조차 하지 못했다. 누리호 발사관의 문이 열리지 않은 까닭에 1기의 위성은 누리호 최상단과 함께 서서히 지구로 추락하는 중이다. 도요셋 4기의 이름은 각각 가람, 나레, 다솔, 라온이다. 몇 년 전에 내가 이 이름을 처음 생각해냈을 때만 해도 이 이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름을 지을 때는 몰랐는데 발사관에서 나오지 못한 다솔의 이름은 왜 이다지도 애처로운지 모르겠다. 3기의 위성만으로 편대 비행이 되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4기였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3기만 있어도 편대 비행을 시도할 수 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은 우주 미션. 분야를 막론하고 쉬운 일은 없지만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힘을 모아서 함께 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흔히 우주 미션을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비유하곤 한다. 각자가 맡은 임무를 반드시 기간 안에 완수해야만 한다. 내가 맡은 일은 커다란 집의 벽돌 하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제작되어야만 하고 부실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납기를 지키지 못해서 구멍이 나도 문제고 벽돌이 약해서 나중에 집이 무너져도 절대 안 된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일이다. 한 번의 우주 미션을 준비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 연구 경력에서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설계부터 발사에 이르는 우주 미션을 해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매 임무는 내게 매우 소중하다. 도요셋은 내 인생의 두 번째 인공위성이었다. 첫 번째는 2003년에 우주로 간 과학기술위성 1호였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세 번째 인공위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 가는 위성을 기획하고 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인 라그랑주 포인트의 위성을 보내는 우주 미션을 구상하는 중이다. 이번 위성은 훨씬 더 크고 무거울 것이다. 따라서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동료와 응원군도 필요하다. 2022년에 달 상공 100km에 도착한 우리나라는 이제 좀 더 멀리 가는 우주 탐사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태양권을 벗어난 보이저를 넘어 오르트 구름까지 가는 우주 탐사선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생에 설사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음 세대가 하기에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디딤돌 하나를 좀 더 멀리 던져 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